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속 취소를 재차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의 이 체포 명단 메모를 비롯해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났고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할 이유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16쪽 분량의 2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비롯해 계엄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이 조작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확인을 요청받은 것임에도 대통령과 무관한 메모를 마치 직접 지시받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메모에 등장하는 검거 요청이란 표현 등이 부정확한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내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계엄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을 마친 만큼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에도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11일엔 구속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한파 속 주말이지만 오늘도 전국 도심 곳곳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에 이어 대구에선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참여한 반대 집회가 진행됐고 서울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참여를 독려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둘로 갈라진 주말 집회 모습을 김동영, 차순우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극기와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 오후 3시 동대구역 앞에서 개신교 단체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참가자만 5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인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지난 1일 부산에 이어 오늘 집회에도 참여해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감 속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직무복귀를 시키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는 대구 외에도 서울과 대전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 집회에서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광화문 인근 10차선 도로가 모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규명하라! 상권을 해체하라! 다음 주 광주에서는 전한길 씨 등이 참여하는 탄핵 반대 집회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광장에 신청한 탄핵 반대 집회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퇴진행동 등 진보단체들은 오후 5시부터 서울 경복궁 앞 삼거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절대 안심하고 느긋해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란이 끝나지도 않았고 폭동까지 벌어졌고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에 합류했습니다. 이색 동호회 깃발과 응원봉을 흔드는 참가자들, 조국혁신당 로고가 찍힌 손팻말도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팬카페에 아직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며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집회에 나오진 않았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해 국민의힘에 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명동 방향으로 행진도 벌입니다.
주말인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 수만 명 인파가 몰리면서 도심 교통은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주변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경력 240명을 배치해 교통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탄핵 심판 변론이 6차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탄핵 심판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예정된 변론 기일은 이제 2번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고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나옵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조태영 국정원장 등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태용 원장의 경우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체포조 보고 여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진실 공방이 뜨겁게 벌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추가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에 변론이 종결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분위기인데 이 재판관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변론에선 정영식 재판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 재판관이 6분가량 직접 질문을 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을 했는데 이 과정에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을 때 목적어가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는 얘기인데 정 재판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정확하면 정확하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인원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 심판정에서도 수차례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고 과거에도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썼던 사실이 드러나서 이 같은 항변은 무색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와갖고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래서 사고 날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재판관들마다 중점적으로 따져보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 전두환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국보위를 거론을 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도 윤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직접 물었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한 의혹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판단할 중요 쟁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답변을 거부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상대로 증언을 이끌어내려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네.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 상황이 이제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절차에 불만을 표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걸 두고선 허위 증언을 준비시키는 짬짬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어떤 문제 제기에 어떤 답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에 갇혀 혼란스러운 사이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2번째로 일본 이시바 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또다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안보 관련은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이시바 총리를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일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잘 지내는 게 큰 자산이라며 대북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두 정상은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そして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日米が連携し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he Indo-Pacific, and to that end, we also remain committed to the effort I began in my first term to ensure safe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은 상식 밖의 궤변이며 자신들의 핵무력은 실전용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1,400조 원 넘는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私はおそらく大統領閣下の時に自分はこうして神様から選ばれたもの 미국의 반가운 소식도 줄줄이 안겼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비롯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対米投資額を1兆ドルという未だかつてない規模まで引き上げたいと、そのために共に取り組みたいと。 방위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Japan is committed to double its defense spending by 2027 compared to my first term. 수건 사업인 US 스틸 인수에 대해선 일본 제철이 소유하는 대신 투자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비해 일본이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Mostly reciprocal tariffs where we go with, and I'm going to be probably meeting on that Monday or Tuesday, have an announcement. 일본에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시바 총리는 보복 관세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If the U.S. places tariffs on Japanese imports, would Japan retaliate? 家庭のご質問にはお答えをいたしかねます。 Very good answer. Wow. 역대 최대 대미 흑자를 낸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칼바람을 동반한 영하권 추위로 오늘도 꽁꽁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지 닷새가 넘었는데 이 추위 언제쯤 끝날까 궁금한데요.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예나 기자, 지금도 많이 춥죠? 네, 영하 6도의 기온에 칼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곳 한강공원도 평소 주말과 달리 인적이 드문데요. 한강에는 살얼음이 동동 떠다니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인 날씨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한강 주변 곳곳에는 살얼음이 끼었습니다. 산책에 나온 강아지도 두툼한 외투를 입었습니다. 10분 지나니까 추워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썼어요. 아무래도 추울 것 같아서 입혀서 나오거든요. 홍제천 인공폭포엔 흐르는 물이 얼어붙어 흰 수염이 생겼습니다. 얼어붙은 하천 위엔 이틀 전 내린 눈이 아직도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얼굴이 찢어지듯이 완전히 따가울 정도로 어르신들은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요 도시의 최저 기온이 영하 2자릿수로 떨어져 있습니다. 상공에 영하 35도 내외의 찬 공기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런 강추위가 반가운 사람들도 있죠. 추울수록 즐거움이 커지는 스키장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전통놀이 체험장에도 나들이 객들이 몰렸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스키어들이 새하얀 슬로프를 질주합니다.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꿀 때마다 눈보라가 날리고 속도를 못 이겨 넘어지기도 합니다. 리프트를 타려고 기다리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좀 추운데 내려올 때는 오히려 바람 시원하고 해서 좋아요. 설질이 좋아서 좋은 것 같고요. 이곳의 기온은 한낮에도 영하 9도지만 스키를 타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영하권 강추위에 찬바람도 거세지만 산비탈을 내달리는 짜릿함에 추위는 금세 있습니다. 오늘 영하 10도인데 그 보드를 타니까 다들 열정도 넘치고 몸도 후끈후끈하게 좋네요 아주. 하회탈 모양의 연이 줄지어 날아오릅니다. 두터운 외투를 입은 어린아이는 진지한 모습으로 관역을 향해 화살을 던집니다. 대보름을 앞두고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축제장은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루어놀이 했고 추웠어요. 누가 준비해줬어요? 엄마가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엿새째 이어지는 한파에도 시민들은 추위를 즐기며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 9대가 추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버스가 멈춰선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구겨졌고 다른 차량 앞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나들목 인근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를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량 7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은 1시간 이상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전방주시 테마를 해 조사하고 있어요. 앞장서니까 미처 그걸 늦게 보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뒤에 추돌한 거예요. 0시 40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사고로 멈춰있던 승용차를 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고 버스 탑승객 2명도 다쳤습니다. 오전 6시 20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전기보일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1개동과 전기보일러 등이 불에 타 9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보일러나 뭐 이런 제품이나 그런 게 거기에 있던 것들이 확 퍼지거나 폭발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경찰은 공장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N번방 사건의 충격이 생생한데 피해자 규모가 N번방의 3배가 넘는 목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3살 김노관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5년 넘게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노관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의 33살 남성. 올해 첫 신상 공개가 된 피해자 김노관의 모습입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김 씨는 아버지 도움으로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하며 두 얼굴의 삶을 살았습니다. 5년 전 자경단이란 성범죄 조직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범행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목사로 칭한 김 씨는 1시간마다 보고하라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1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 당한 남녀 피해자가 234명으로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 규모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녀, 아동, 성인을 불문하고 그 대상이 다양해졌고 무차별적입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자 김노관은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노관은
죄를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걸로 전해집니다. 또 뚜렷한 범행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근 집회에도 등장해 관심이 집중된 제품이 있습니다. K-팝 가수들의 공연장에서 사용되는 응원봉인데요. 이 K-팝 열풍과 함께 응원봉 시장도 크게 성장하면서 제조업체들 사이에 법적 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K-응원봉을 둘러싼 이슈들, 윤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LA에 7만석 규모 소파이 스타디움이 가득 찼습니다. BTS의 춤과 노래에 맞춰 객석에 다양한 무늬가 그려집니다. 팬들이 들고 있는 응원봉은 시시각각 색이 바뀌며 공연장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입니다. 이런 응원봉은 K-팝 문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K-팝 문화는 팬들이 아티스트를 위한 그런 굿즈에 대한 관심도가 높거든요.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응원봉이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되고 수만 개의 응원봉 색깔을 무대 중앙 제어 장치에서 한 번에 통제하는 기술이 등장한 덕분입니다. 응원봉을 휴대전화와 무선으로 연결한 뒤 객석 번호를 입력하면 제어기가 휴대전화에 신호를 보내 색을 조종하는 원리입니다. 팬들이 직접 종이를 들어올리던 방식의 카드 섹션도 응원봉이 대신하게 됐는데 지난 파리올림픽 등 스포츠 경기에서도 단체 응원에 사용됐습니다. K-팝과 함께 응원봉 시장이 커지며 업계에선 법정 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낸 A사가 후발주자 B사로부터 기술을 도용당했다며 지난 2020년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건데 5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요즘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지만 최근에 전국 혼란을 틈타 가격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국민 대표 과자 빼빼로가 8개월 만에 또 가격을 올린 데 이어 그동안 잠잠하던 빙그레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롯데 웰푸드는 밸런타인데이 이후 빼빼로 등 과자류 26종의 가격을 9.5%로 인상하고 빙그레는 다음 달부터 더위 사냥, 붕어 싸만코 등 아이스크림 가격을 200원씩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파리바게뜨도 다음 주부터 일부 빵과 케이크 가격을 5.9% 인상합니다. 네, 원래 과자나 우유 같은 거는 가격표 안 보고 사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가격표 꼭 보고 사게 되더라고요. 식품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선 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지난해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롯데 웰푸드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 줄었는데 4분기에는 더 악화돼 28.7%까지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업체들은 원재료값과 환율이 크게 올라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에 빠진 정부가 물가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틈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기 대선이 거론되고 지금 이제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격 인상하기에 절호의 타이밍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부는 다음 주 식품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를 표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우클릭은 가짜 변신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비상계엄 이후 공직자 중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반발에 재검토에 나선 걸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가짜 변신술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 중인 위증교사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도 죄명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론 거짓말 범죄라며 민주당의 실용주의 정책이 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는 여당이 맡겼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주시기를. 최근 산업부가 여당과 협의 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한 걸 겨냥한 듯 집권 여당을 배제한 정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권 원내대표 측은 특정 이슈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한 거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게 어떻게 야당 눈치 보기냐며 국민과 언론에 이어 공직자 입틀막까지 시킬 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1국 체제의 틈을 파고들어 이 공간을 확보하려는 비명계 주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대로면 조기 대선 시 민주당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직격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을 약속했던 이 대표도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전 진행된 민주당 장외 집회가 지지부진했던 배경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뭐 좋아진 게 없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애둘러 비판하며 책임론을 소환한 겁니다. 민주당에 복당한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상태로는 조기 대선 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 필요하다고 이 대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역시 통합을 거듭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먹방에서 제가 홍어 먹는 거 보셨죠? 대구에 홍어 식당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먹어보면 좋거든. 통합 강조에도 비명계 주자들을 향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판이 후폭풍을 낳는 등 충돌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이 상황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이에 고민정 의원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입틀막이 민주당을 망하게 하고 있다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명기호 첨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유 전 이사장이 원하는 민주당은 북한식 전체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이번 주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일부 의원들은 탄핵 심판 방청에 나서며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다시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독려하며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는데 정치부 이채린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여당 움직임은 헌재 변론이 막바지에 이른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추가로 잡히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심리가 끝납니다. 여당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라는 입장이지만 헌재를 향한 압박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에 대한 이념 논란을 제기하는 등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주장한 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문제 판단을 갑자기 미루기도 했죠. 여론전을 펼칠수록 헌재도 숙고할 수밖에 없고 결정의 시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재 스스로가 좀 권위를 세우는데 앞장서셔야 된다는 말씀 좀. 근데 여당에선 강성 지지층 분위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권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변론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요원 의원 이 발언 논란과 함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 내용의 석연찮은 정황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대구 탄핵 반대 집회와 지난주 부산 집회 등에는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도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당원들이 나오는데 안 가볼 수 없다면서 이 강성 지지층을 고려하는 모습인데 다만 집회에서 나오는 강경 주장들을 모두 동의할 수는 없다면서 연단에 오르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 입장에선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지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게 이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인데요. 이게 탄핵 심판보다 먼저 결과가 나오기를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탄핵이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대표를 향한 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다만 탄핵 심판은 아무리 늦더라도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 대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해소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 의대 개강과 입시 전형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의정 갈등 1년 그 탈출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 사망자는 3,100여 명. 초과 사망자는 평균 예상 사망자를 웃도는 사망자 수를 뜻하는데 주로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증 환자들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상급 종합병원 47곳의 주요 암 수술 건수도 전년 대비 17% 줄었습니다. 6대 주요 암 수술 모두 20% 정도씩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경영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년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간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추가 세금은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상반기 수련병원들의 레지던트 지원율은 2.2%, 인턴 지원자도 병원마다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의대도 새학기 개강이 코앞이지만 휴학생 역시 18,000여 명에 이르러 전체의 95% 수준입니다. 정부는 대화를 하자고 연일 손을 내밀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관건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입니다. 의정 합의를 통해 2월 안에 극적인 타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면 적어도 저희는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해 1학년에 올해 신입생을 더한 1학년 7,000명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도 숙제입니다. 이달 중 의대교육 종합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는 전국 39곳 의대와 접점을 모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 공청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의료계가 당정과의 공식 만남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리인 만큼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물가도 계속 오르면서 중고 물품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활발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 중고 시장에도 발 디딜 틈이 없다는데요. 김준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천 점의 교복으로 빽빽한 강당 안에서 자녀 몸에 맞는 교복을 고르려는 학부모들의 손길과 발길이 부산합니다. 제일 큰 거. 애가 커가지고 제일 큰 사이즈를 지금 찾고 있어요. 매년 이맘때 구리 남양주 교육청 지원을 받아 열리는 중고 교복 시장에 올해도 1,000명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다녀갔습니다. 많이 샀어요. 새 제품을 계속 살 수 없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저도 아이가 둘이거든요. 용인의 한 중고 물품 경매장에선 경매사와 구매자 사이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작동 이상 없고요. 자, 갑니다. 만 여러분, 자 3만 나오시고 자 4만까지 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만 30여 개 중고품이 즉석에서 팔렸습니다. 높아진 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중고시장을 찾는 발길은 점점 많아지고 경제가 나쁘니까는 뭐 하나 물품이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나 사기도 그렇고 그냥 웬만하면 좀 싼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제품이라고 했었던 걸 요즘에는 어퍼 미들 클래스조차도 마켓에서 뭐 물건을 산 거에 대해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도 다양해지면서 중고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나들이 장소로 야외보다는 실내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로 실내 쇼핑몰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동파 걱정으로 빨래를 못하는 고객들을 위한 비대면 세탁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한파가 만든 유통가 풍경, 윤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길거리. 거센 바람에 고개를 못 들고 장갑으로 입을 가려보지만 한파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바로 옆 대형 쇼핑몰에는 한파를 피해 찾아온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매서운 한파에 겨울옷 구매 수요가 늘어나 지난 설 연휴를 포함한 한파 기간에 백화점 아우터와 아웃도어 매출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쇼핑뿐 아니라 실내 곳곳에 마련된 문화공간에선 휴식과 독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새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원래는 밖에서 쇼핑 좀 즐기려고 했었는데 복합적인 문화공간도 좀 많고 책을 읽으면서 휴식도 좀 할 수 있고. 세탁기 동파 걱정에 비대면 세탁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고객 15만 명을 확보한 한 세탁업체는 지난달에만 생활빨래 3만 건, 무게로 따지면 150톤의 세탁물을 처리했습니다. 최근에 한파와 동시에 저희 생활빨래 서비스 주문량이 2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막바지 한파에 핫팩 등 방한용품의 판매도 늘어 유통업계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한글을 모르던 할머니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감동입니다. 늦게나마 글을 배우고 공부에 힘쓰며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는 할머니들은 평생 소원을 이루어 꿈만 같다며 졸업식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남 거창 아림고등학교의 졸업식 날. 평균 나이 75세의 3학년 3반 학생 16명이 담임 선생님과 마지막 조회를 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한 명의 나가도 없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버텨주고 평생 농사와 가사로 편할 날 없던 할머니들은 배움에 목이 말랐습니다. 특히 올해 90이 된 맏언니인 강금순 할머니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글자를 몰랐고 그렇게 못 배운 한 해 평생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무엇인지도 못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막 어떨 때는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그랬던 할머니들은 지난 3년간 교복을 입고 손주뻘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대입 수능 시험도 응시했습니다. 평생 못 받을 줄 알았던 졸업장을 받은 기쁨에 모두 눈시울을 적십니다. 저희들한테 항상 잘한다 잘한다 하시면서 칭찬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할머니들은 수시에도 지원해 거창 대학에 모두 합격해 올해부터는 어엿한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생까지 가니까 더 즐겁고 좋아해. 이까지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아직 겨울이 깊지만 배움에 설레는 할머니들은 빨리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 계속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경기와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에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추위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청주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부산 6도 예상됩니다. 현재 호남 서부와 제주도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호남,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경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추위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엔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8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